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정말 흥미로운 재무적 역설입니다. 바로 삼성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덴티움의 2020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쫙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보통 물건이 덜 팔리면 이익도 줄어드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볼 덴티움은 다릅니다.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대체 이 기업 내부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그 흥미진진한 숫자 이면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순서 짧게 짚고 가죠. 첫 번째, 매출 하락과 이익 상승의 역설. 두 번째, 잇몸으로 버티기 전략. 세 번째, 글로벌 매출 현황. 네 번째, 주주 친화적 행보. 다섯 번째, 중국 BBP라는 강력한 축매제.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최종 투자 판단까지 아주 명쾌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 우리가 던질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매출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의 영업이익 기대치를 무려 43%나 훌쩍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기업의 CEO라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정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법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 파트, 매출은 줄었는데 이익은 늘어난 이 기막힌 1분기 실적의 역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1분기 매출액 714억 원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한 7.1% 정도 빠졌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세요. 159억 원, 무려 65.4%나 폭등했습니다. 와, 이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43.1%나 더 나온 거니까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터뜨린 거죠. 위에서 들어오는 돈인 탑라인 성장은 마이너스인데 밑에 남는 돈인 바텀라인은 어마어마하게 점프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그 해답이 담긴 잇몸으로 버티기 전략입니다.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비결을 아주 찰떡 같은 비유로 표현했는데요.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버티기. 다들 아시는 관용구죠? 임플란트 회사의 실적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있을까 싶네요. 여기서 아쉽게 빠져버린 치아는 바로 매출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덴티움은 내부적인 비용 최적화라는 아주 단단한 잇몸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성 방어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잇몸을 어떻게 그토록 튼튼하게 단련했을까요? 이 세 단계가 바로 덴티움이 마진을 사수하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인 과정입니다. 첫째, 특수 관계자인 제노스로부터 상품 매입을 싹 줄였습니다. 둘째, 원가율을 확 낮추기 위해서 예전부터 갖고 있던 비교적 저렴한 티타늄 재고를 아주 똘똘하게 활용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판관비, 특히 인건비하고 광고비를 진짜 타이트하게 조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판관비를 2.8%나 줄인 389억 원으로 꽉 묶어두면서 그야말로 강력한 잇몸 역할을 해낸 거죠. 그렇게 뼈를 깎는 비용 절감 노력 끝에 달성한 1분기 영업이익률이 바로 이 숫자, 22.2%입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기업의 수익성 체질 자체를 이렇게까지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걸 이 숫자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도대체 어디서 치아가 빠진 건지 글로벌 매출 현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내수 시장 작년보다 6.5% 역성장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흐름이죠. 덴티움의 핵심 시장인 중국 역시 5.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등장합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여기서 7.3%나 훌쩍 성장해버린 겁니다. 안방이랑 중국에서 부진했던 매출을 이 나머지 아시아 지역이 아주 기특하게 메워주고 있는 그림인 거죠. 특히 이 신흥국들 성적표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베트남에서 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무려 18%나 성장했고요. 태국은 더 대박입니다. 30억 원 매출로 자그마치 48%라는 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빵빵한 신흥시장들이 덴티움의 새로운 동력으로 듬직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파트, 매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주주 친화적 행보입니다. 매출이 꺾이는 와중에 회사 측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우선 들고 있던 자사주 시원하게 전량 소각해버렸고요. 지난 3월에는 600억 원 규모로 추가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는 신탁 계약까지 맺었죠. 제일 눈에 띄는 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총주주 수익률, 즉 TSR을 25% 이상으로 맞추겠다는 아주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적극적인 조치들 뒤에는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제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우리가 팩트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진이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 휘청이지 않게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하방을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5번째 파트, 덴티움의 가장 중요한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 주가 오버행 이슈인 중국 VBP 촉매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덴티움 주가를 꼭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자 동시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촉매제죠. VBP, 물량 기반 조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임플란트 물량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정책 시행이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이 언제 시작되나 눈치 보느라 1년 가까이 대기 수요만 쌓이고 지금 당장의 시슬과 매출이 위축되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분명 주가를 짓누르는 오버행 이슈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한번 싹 뒤집어 보세요.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불확실성이 거치는 순간 억눌려 있던 엄청난 이연 수요가 그야말로 댐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마지막 6번째 파트, 최종 투자 판단과 향후 전망입니다. 삼성증권은 이렇게 극단적인 매출 성장 지연 속에서도 여전히 바이, 즉 매수 의견을 아주 굳건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1분기에 확인된 그 어마어마한 원가 개선 능력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예전보다 9%나 쓱 올려잡았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 지독하게 버티는 힘 자체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준 거죠. 그리고 목표 주가, 과감하게 7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론 인도 같은 신흥시장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장기 매출 채권도 늘고 있고 운용자금을 위한 차입금도 꽤 늘어나고 있다는 재무적 부담 확실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보여준 쫀쫀한 제조 역량과 마진 방어 능력을 굳게 빚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밸류에이션을 전혀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지지부진했던 중국의 VBP 2.0이 마침내 시행되고 미뤄졌던 시술들이 쫙 회복된다면 과연 이게 덴티움의 주가를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쏘아올릴 불꽃이 될 수 있을까요? 뼈를 깎는 비용 통제로 그야말로 강철 같은 잇몸을 만들어 놓은 덴티움. 여기에 잠시 빠져있던 매출이라는 치아가 다시 제자리로 딱 돌아오는 순간 과연 이 회사의 수익성과 주가는 어디까지 폭발할 수 있을지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케이스가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예리하고 재미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